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한 대형 시장. 과일 상자마다 신문이 덮여 있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니 모두 한국 신문들입니다. 이 도매시장에도 아주 신문지들이 너무 이제 많고, 이게 신문지가 제일 좋대요. 보호가 되고, 그래서 인기도 좋고 사용도 뭐 거의 전 과일이 다 싸져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한국 신문으로 포장된 열대 과일, 파파야가 진열대에 가득하고 수북하게 담긴 바나나 상자 위에는 지난해 12월 26일자 조선일보가 덮여 있습니다. 과일 진열대 바닥에는 올해 초 발행된 동아일보도 깔려 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우리나라 여러 언론사의 새 신문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태국의 재래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신문지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한 상점에 들어가자 우리나라 신문을 쌓아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ที่แบบนี้เท่าไหร่ 170จ้ะ อันนี้มันหนังสือเก่าใหม่อะพี่ มันเป็นแบบว่าของใหม่แล้วเขาขายได้หมดอย่างเงี้ย 한국 돈 6,000원 정도면 신문 10kg, 한 묶음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상점에서 팔려나간 신문들은 꽃이나 각종 채소의 포장지로 사용됩니다. 태국의 유명 가구 매장에서도 한국 신문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방콕의 이케아 매장 사진입니다. 가구나 소품 포장에 쓰라고 신문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모두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새 신문들입니다. 방콕 이케아 측에 왜 한국 신문을 비치했는지 물었더니 코로나로 포장지 구하기가 힘들어져 한국산 신문지를 사왔다고 답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길거리 음식 포장에 우리나라 새 신문지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डिस्ट्रीब्यूट करते हैं लोकल मार्केट में, सब्जी मार्केट हो गई और दूसरी जो मंडियां होती हैं उसमें ये यूज़ होती है। उसमें वो लोग फ्रूट्स के लिए और जो है ना वेजिटेबल्स के लिए ये यूज़ करते हैं पैकिंग करने के लिए। 동남아시아 인터넷 쇼핑몰에선 싼 값에 마음껏 한국 신문을 살 수 있습니다. 태국의 한 업자는 새 신문지를 한국에서 대량으로 갖고 와 창고 가득 확보해뒀다며 홍보 영상까지 올려놨습니다. 모두 한 번 펴보지 않은 새 신문들인데 톤 단위의 대량 주문도 가능했습니다. 종이의 품질이 뛰어나고 친환경 잉크로 인쇄됐으며 기름기도 잘 흡수해 과일, 음식, 채소 포장지로는 더할 나위가 없다는 한국 신문. और इसकी वजह ये है कोरियन न्यूज़पेपर फेमस इसलिए है कि इसकी जो क्वालिटी है पेपर की वो अच्छी है और दूसरी चीज़ ये है कि ये जो इसकी ऊपर प्रिंटिंग होती है वो पैकिंग करते ख़राब नहीं होती, उतरती नहीं है। 왜 한 번도 읽지 않은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새 신문들이 동남아시아에 넘쳐나는 걸까? 경기도 고양시의 한 재활용업체. 마당 한가득 신문이 쌓여 있습니다. 운전소에서 방금 나온 듯 비닐도 벗기지 않은 새 신문 뭉치들이 트럭에서 수출용 컨테이너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신문이 나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매일 아침마다 같은 작업이 쉴 새 없이 반복됩니다. 또 다른 업체는 마치 공장처럼 비닐하우스까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신문사가 제일 다 똑같아요. 저 정도는 다 거기서 거기서. 역시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새 신문들이 세계 각국으로 가기 위해 컨테이너로 쉴 새 없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건 수출용이죠.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가고 아프리카도까지 갑니다. 올해 1월부터 두 달 동안 해외로 팔려나간 신문의 양은 확인된 것만 29,000톤이 넘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으로 대부분 수출됐고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출된 신문은 보통 현지에서 킬로그램당 우리 돈 500원 정도입니다. 배송 운임과 임금 등 부대 비용을 빼고도 수출업자가 챙기는 마진은 한 컨테이너당 300만 원 선. 규모가 작은 업체는 한 달에 컨테이너 100개 정도를 수출하지만 1000개까지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 알려드렸겠죠. 결론은 돈이 되니까
이거 얼추 계산해 보세요. 신문사들이 신문 한 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800원 정도. 종이와 잉크, 그리고 각종 임금이 더해진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 만든 새 신문이 구독자가 아닌 폐지업자에게 한 부당 80원, 10분의 1 헐값에 넘어갑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우리나라 신문사들이 매일매일 돈을 갖다 버리는 셈입니다. 대신 배를 불리고 있는 건 엉뚱하게도 중국 재활용 제지업체들입니다. 현재 한 30% 정도 소요되고요. 한 60%에서 한 70%는 다시 중국으로 넘어간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환경보호를 이유로 재활용이든 아니든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원료 수급에 비상이 걸린 중국 제지업체들이 동남아를 경유하는 식으로 한국 신문지 싹쓸이에 나선 겁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가는 것들은 거기 가서 말 그대로 다시 녹여서 원료로, 펄프 원료로 중국에 다시 재공급이 된다는 거죠. 자원 싸움이죠. 자원 싸움인데 현재 국가에서 그 자원 싸움에 보호를 못하고 그냥 다 내주고 있는 거죠. 불똥은 국내 제지 시장으로 튀었습니다. 우선 신문지를 재활용해 계란판을 만들어 온 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료값이 30% 이상이나 뛴 겁니다. 지금 모르시겠지만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옛날에는 키로당 220원, 230원이면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한 290원이 되죠. 국내에서 유통되던 신문 폐지가 줄자 이를 원료로 만들던 재활용 종이의 원가도 뛰고 있습니다. 종이 고지가 없어서 난리 수입은 막아놓고 수출은 그대로 내보내고 그럼 국내에 남는 리사이클 종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가 막 진짜 엄청 들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돌아가거든요. 지금 종이 같은 경우 고지 수입이 어려워지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리긴 했어요. 황당한 건 종이 원가가 오르면서 새 신문 한 부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 이걸 신문지 한류라고 할 수도 없고요. 참 민망하네요. 네, 게다가 이런 신문지들 중국 재활용업자들이 가져가서 또 큰 이문을 남기고요. 네, 제가 만난 수출업자들에 따르면요. 수출된 신문지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되려 이 재활용 원료로 쓰이는 신문 폐지가 모자라서 이 종이값이 오르게 되고요. 또 종이값이 오르니까 신문값이 또 오른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게 신문사들이 읽지도 않을 신문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신문사는 신문 찍어내서 지국에 넘기면 그만인데 이거 다 떠안는 지국들, 그럼 어떡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문사들은 여전히 지국에 할당량을 주고 대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신문지국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니까 해외 판로까지 개척한 거죠. 이제는 신문 배달이 아니라 폐지 장사가 본업처럼 돼버린 신문지국들을 취재했습니다.